눈 뜨면 달라진 세상, 조금 알만 하면 변해버린 세상. 여러분의 문화 트렌드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문화야 놀자! 안녕하세요. 문화야 놀자 진행을 맡은 문화 가이드 고민정입니다. 네, 문화야 놀자의 가이드를 맡게 된 개그맨 김영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느덧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가을비가 추렁추렁 내리면서 약간 쌀쌀해지는 게 뭔가 가을 남자인 저와 잘 맞아떨어지는 계절이 오는 것 같지 않나 가을 싶어요. 남자, 추남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기분이 좀 묘하네요. 그 추남이라고 하는데 확실히 앞에 한자 추라고 얘기를 가을 추라고 얘기해 주세요. 추남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가을 추남. 근데 사실 이 추남의 계절이기도 하지만 가을이 되면서 이제 다시 활동적이잖아요. 등산, 단풍 구경도 가고. 그럼요. 볼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움직임을 하다 보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맞아. 몸에. 저도 그렇거든요. 지금 나이가 있다 보니까. 에이,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게 또 명절엔 또 맛있는 거 많아서 네네. 또 많이 먹었잖아요. 많이 먹고. 또 코로나 때문에 또 집에 갇혀 있는 분들 많으시고. 그렇죠. 근데 지금 또 백신도 많이 맞으셨어요. 맞으시고 하다 보니까 이 좋은 계절, 네, 단풍도 있고 다니셔야 되는데 자, 이때 돌아다니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 자, 이걸 미리 막아야 되겠죠. 그렇죠. 누가? 우리가 오늘. 그래서 오늘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뭔가의 우리 몸의 이상, 통증 이런 거를 꽉 잡아주실 전문가를 또 한분 섭외하고 모셨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보통은 이제 문화 트렌드에 하는 건데 사실 문화라고 하는 게 뭡니까? 즐기는 건데 그렇죠. 즐기려고 하면 우리 몸이 건강해야 네, 됩니다. 건강 튼튼 해야 돼서 건강해야죠. 저희가 오늘 가을 특집으로 몸 건강을 위해서 저희 건강을 책임져 줄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게 한번 맞아볼까요? 조승필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승필 한의사입니다. 네, 저희가 문화야 놀자는 항상 예. 네, 트렌드가 있죠. 소개하는 트렌드가 있습니다. 네, 자기소개는 본인이 제일 잘한다 라고 해서 셀프 소개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한의원을 하면서 주로 허리나 어깨나 목이 아프시거나 무릎이 아프신 분들이 많이 오셔서 그런 환자들을 한 20년 가까이 치료하면서 그런 분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한의사입니다. 죄송한데 딱 보자마자 그냥 뭐 이런 말씀 그러지만 얼굴에 의사 관상 그냥 관상을 보셨어요? 어릴 때부터 저분은 진짜 공부를 너무 잘할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생기셨어요. 진짜 딱 진지? 반듯하고 공부 잘하실 모범생? 것 같고 침을 잘 놓으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관상이 굉장히 의사 관상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근데 이 조승필 우리 그 원장님이 약간 특이한 게 있으시더라고요. 어떤 지금 게죠? 말씀하신 것처럼 어릴 때부터 그럼 이렇게 한의사, 의사의 길로 가셨냐? 그건 또 살짝 아닐 수도 있거든요. 아니세요? 한번 질문 한번 드려봐도 될까요? 네. 저는 원래는 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공학도. 예, 연세대학교에서 공학을 전공하다가 뜻한 바가 있어서 다시 한의대를 들어가서 다시 또 한의학을 공부해서 지금까지 이제 어르신들을 많이 치료하고 있는 거죠. 사실 죄송한데. 특별하다. 죄송한데 사실 이 뜻한 바가 있다고 해서 갈 수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근데 대단하시네 이게. 대학을 그렇게 또 연대까지 가셔가지고 공학. 저도 뜻한 바가 있어가지고 치대를 가고 싶었지만 못 갔습니다. 뜻한 바가 있는데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대단하시네요. 공학도에서 뜻한 바 이제 한의학 병원으로 한의학 대학을 가신다는 게 남자가 봤을 때 굉장히 리스펙합니다. 예. 그러니까 대학교 4학년 때 후배가 한 명이 좀 많이 아팠는데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게 사실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교수님하고 이야기해보고 다시 그래도 좀 어르신들이나 환자들을 좀 치료해주는 게 제가 더 보람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공부를 해서 다시 또 융전 과정을 거치고 대단하세요. 그래서 한의사가 됐습니다. 옆에 동기가 아프었는데 내가 뭐 해주지 못하는 거에 마음이 아파서 아, 예. 그 동기랑 아직도 연락하시나요?
아니요, 못합니다. 그 동기는 선생님의 꿈을 이뤄드리고 조용히 네. 그 연락이 뭐 두절됐지만, 와, 그래도 은인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분이. 네, 그렇죠. 저희 길을 바꾸는데 도와줬으니까요. 네, 저희가 오늘 모신 저부터 먼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뭐냐 그러면 저는 진짜 엄청 반겼거든요. 원장님 나오시는 걸. 이 현대인들이 다 그 만성 통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인가요? 네, 대부분 그러니까 어깨나 뭐 허리나 무릎이나 이런 만성적인 통증은 보통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진행이 되면 만성 통증이라고 하고요. 또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도 또 다른 게 상병명을 만들어서 그런 분들을 따로 관리할 수 있게끔 할 정도로 그런 통증에 대해서 많이 의미를 두는데 대부분 이렇게 병원 오는 특히 이런 로컬에 있는 한의원 오신 분들은 거의 80~90%가 그런 만성적인 통증을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주로 그럼 연령대는 어떻게 되시나요? 보통 한 60대 이상, 많으면 한 80대 분들도 만성적인 통증으로 병원을 다니고 수술도 하고 그래도 다시 또 아프기 때문에 오신 분들이 많고요. 또 의외로 직장인분들 중에서도 아무리 컴퓨터 많이 하고 핸드폰 많이 하니까 허리가 아프다든지 어깨가 아프다든지 그런 분들도 의외로 많이 오세요. 홍기 씨는 통증 있으세요? 저는 이제 골린입니다. 사실 이제 골프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이 허리 쪽이나 이런 쪽이 조금 불편해요. 사실 이게 만성 통증이라고 아까 전에 선생님이 모든 사람들이 거의 통증을 조금씩은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콧방귀를 꼈거든요.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나는 아픈 데가 없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 젊으셔서? 근데 요즘 들어서는 이게 날이 갈수록 조금만 뭘 움직이고 조금만 뭘 해도 다음날 몸에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 젊은 분들도 자고 났더니 갑자기 허리가 안 펴진다라고 하면서 심하면 허리가 이렇게 틀어져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양치하다가 목에 담이 결린다라든지. 담. 양치를 어떻게 뭐 차인표 씨처럼 막 파워 양치를 하다 보니까 담이 오는 건가? 왜 양치하다 담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통증이라는 거는 단순히 염증의 개념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염증이 만들어지기까지 어떤 근육의 피로감, 그로 인한 근육의 경직, 그것이 쌓이다 보면 어느 임계치가 지나가면 그때부터 통증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런 말이 있던데 제가 이제 통증 뭐 만승 뭐 자고 나서 어깨 뻐근하고 지금 계속 그래 뭐 이런 얘기를 친구한테 했더니 뭐 제 친구 하는 얘기가 딱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운동 안 해서 그래. 단순히 운동 부족인가요? 운동을 많이 하면 물론 좋은데요. 역으로 운동이 과해서 통증이 생기는 경우도 의외로 운동이 많습니다. 과해서? 맞아요. 제가 러닝을 하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러닝할 때 한 40분, 50분 정도 헬스장에서 한 8에서 10 정도의 스피드로 뛰어라 한다면은 요즘 같은 경우 제 친구들이나 제 나이대를 보면서 사람들이 조언해 주기를 그냥 걸어라. 뛰면 무릎에 무리가 간다. 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게 또 일맥상통하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운동이라는 게 잘하면 약이 되지만 잘못하면 오히려 근육을 망칠 수도 있고 근육의 경결을 만들어서 통증도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적당하게 하면 좋은데 어떻게 보면 적당이란 말이 제일 어려운 말이거든요. 적당히가 참 어렵죠 정말. 진짜 적당히 좀 하세요. 어디까지 올라가시려고. 공학도 하시다가 이거 한의학 박사 하다가 적당히? 이제 뭐 정계 진출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면은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근육이란 게 피로도가 쌓여서 염증이 생긴다고 하고 그렇게 돼서 치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완전히 치료가 되나요? 그 어떻게 뭐 재활을 해야 된다던가 그런 방법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완치라는 개념이 어려운 일과 대부분 현대인의 자세라는 것 자체가 이미 자세. 컴퓨터하거나 근무할 때 자세가 앞으로 기울어 있고요. 또 이런 골프 같은 골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골프할 때의 기본적인 자세는 앞으로 기울어 있죠. 그렇죠. 그러면 특정 근육은 당연히 뭉칠 수밖에 없고요. 그런 뭉친 근육이 일정 이상 쌓이면 그때부터는 통증으로 나타나는 거라 그런 자세는 반복되기 때문에 치료도 어떻게 본다면 관리 차원으로 많이 아플 때야 집중적으로 하지만 괜찮다 해도 한 달에 몇 번 정도라도 그 근육을 이완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신다면 훨씬 안 아프게 잘 쓰는 것이 정답이 아닐까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몸이 망가져버리면은 다시 돌아오기까지 이제 점점 나이가 먹으면서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곧 교통사고 후유증 같은 경우도 평생 간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식의 어쨌든 간에 내 몸에 통증이 발생했을 때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되는 재활에는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아까도 이제 교통사고 환자분 말씀하셨지만 제가 진료하는 환자분 중에도 10수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지금도 불편한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아이고. 근데 그런 분들의 근육의 상태를 만져보면 상당히 경직이 심해요. 그래서 그런 경직들을 이완하기 위한 건 사실 평생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거를 꼭 병의원이나 한의원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혼자 할 수 있는 거라면 훨씬 좋겠죠. 이거는 아마 정말 그 현기 씨한테는 나올 수 없는 질문인데 저는 할 수 있는 질문이어서 오십견은 나이 먹으면 다 오나요? 50대에 온다고 보통 50견이라고 하지만 네네네. 요즘은 40대나 혹은 60대의 분들도 많이 계세요. 40견도 있고 뭐 그렇게 보면 저는 이제 60견, 70견이라도 부르지만 심하면 30대인 분들도 팔을 많이 쓰는 분들은 근육의 피로함들이 쌓이다 보면 팔을 들기 어려운 그런 통증들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50견의 이 기본적인 증상이 어떤 게 증상인가요? 보통 아침에 이게 팔을 움직이기가 힘들고요. 팔을 돌린다거나 팔 팔을 뒤로 움직인다는 하거나. 게 뭐 이 정도? 뭐 이 정도? 어느 정도 말씀하시는 대부분 거예요? 한 90도 이상 올리는 것도 힘들어 하시고요. 이 정도 올리는 것도 힘들다? 네. 아, 한 바퀴 돌리는 거는 뭐 말도 안 되고. 기대도 못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50견은 그럼 이 팔만 상관이 있는 건가요? 목은 상관이 없나요? 보통 통증이라는 게 특히 어깨 같은 경우는 팔이 움직일 때 팔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팔 뒤쪽에 있는 견갑골이라고 하는 뼈와 삼각형 모양의 뼈가 있습니다. 그 뼈에 팔이 지지를 하고서 기대서 움직이기 때문에 막상 어깨를 치료할 때는 팔 못지않게 그 견갑골이라는 뒤쪽 근육의 뼈에 영향들을 많이 고려를 해야 제대로 개선이 가능하죠. 그래서 선생님 궁금한 게 이제 사실 이제 통증이란 게 생기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가 찢어지면은 그냥 데일밴드를 바르거나 약을 바르면 되는데 이 통증이 생기면 어디가 아픈지 살짝 애매해요. 그럴 경우 저희는 고민을 하거든요. 이걸 스포츠 마사지로 풀어야 되는지 아니면은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아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이 두 가지의 장단점의 차이가 뭐 한의사시겠지만 솔직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게요. 두 가지 다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하는 것도 당연히 도움이 되고요. 근데 결국은 어느 정도의 강도로 어떤 방향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스포츠 마사지라는 것도 근육을 이완한다는 측면에서는 되게 좋은 방법인데 간혹 받고 나서 더 심하게 담이 걸려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강한 자극으로 치료하면 오히려 그 다음날 근육이 긴장도가 높아져서 더 아프기도 하고요. 당연히 병원에서도 근육을 이완하는 쪽으로 접근한다면 꾸준히 받으시면 훨씬 좋겠죠. 저는 한의학 이런 한의원 보면서 좀 약간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일반적인 병원에 가면 아프다 이러잖아요. 그럼 위가 아프다, 눈이 아프다. 그러면 눈 아프면 안과 가고 예를 들면 뭐 이비인후과 가고 위 이러면 사진 찍고 딱 그 특정 부위에다가 딱 집중해서 하잖아요. 근데 혹시 현기 씨 그런 경험 있으세요? 한의원 갔는데 예를 들면 내가 여기가 아파, 어깨 여기가 아픈데 네. 침은 다른데 이렇게 놔주고 하는 그런 경험 있으세요? 그래서 어제 이분이 술을 먹었나 이런 생각을 했을 정도로 여기 아픈데 왜 여기다가 놓으시는 거지? 여기 약간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이 연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한의학은 기본적으로 사람 몸의 전체의 조화를 보는 학문이라서요. 단순히 어깨가 아프다 했을 때 어깨만을 보는 게 아니라 몸 안에 오장육부의 기능에 영향을 미쳐서 어깨가 아플 수도 있고 물론 어깨 자체에 어떤 근육통으로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를 보는 게 한의학의 학문이라 어떨 땐 되게 매력적이거든요. 신비한데요? 인체의 신비를. 그러니까 한의학 공부를 하신 분들은 뭐 여기는 간이고 뭐 그런 거 보이시잖아요. 네. 손을 보고 뭐 발을 네. 보더라도 여기 콩팥이 있네요. 무슨 소리야? 콩팥은 여기 있는데 자꾸 여기에 콩팥이 있고 뭐 여기 어디가 심장이 아니 발바닥 여기를 보고 여기에 심장이 있다는 거야. 내 심장은 여기 있는데 근데 그런 이게 몸의 균형 뭐 조화 이런 걸 말씀할 때마다 신기하면서도 지금 뭐 선생님한테도 여쭤보고 싶은 게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손바닥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딱 만지면은 이 사람이 어디가 안 좋고 어디가 좋은지 좀 느껴지시나요? 네,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손으로도 알 수 있지만 어떤 분은 귀를 통해서 전체를 보는 분도 계시고요. 발을 통해서 보는 분도 계시고 근데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건 사람 몸에 어떤 경혈이라고 경락의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그 흐름들을 잘 조절해 줄 수 있는 것이 한의학이고 그럼을 통해서 어느 부분이 아팠을 때 다른 부분의 어떤 경혈들을 조절해서 그 아픈 부위를 치료하는 게 또 한의학의 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 갑자기 지식 그 시간 섭취량이 있거든요. 네. 너무 과다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과다한 지식 섭취는 항상
무리를 일으키는 관계로 잠깐 쉬는 의미로 예. 원장님 그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진료를 보시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다양한 에피소드나 일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기억나는 그런 뭐 환자분들의 일 이런 부분들 있으시면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이게 허리가 아파서 오셨던 할머님이신데 네. 수술도 몇 번 하시고 많이 다리도 저리고 밤마다 다리가 쥐가 나서 잠도 못 잘 정도로 불편했던 분이 지팡이를 지고 오셨었는데 한 달 정도 치료가 나서 나중에는 지팡이도 까먹고 가셨어요? 네, 병원을 나가신 분이 계셔서 지금도 기억나고 지금도 가끔씩 오시면 그 얘기를 하면 웃으시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선생님으로서 선생님 때문에 할머니가 이 지팡이를 버리고도 건강하게 걸을 수 있다. 너무 보람이 있죠. 그런 딱 중요한 건 여기서 딱 한 달. 어떤 한 달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든 분들이 한 달은 아닐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너무 이러면 좀 PPL 쪽으로 가는 것 같고. 예. 근데 궁금한 게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라면, 뭐 짜장면과 짬뽕이 있고 양념치킨과 후라이드 치킨이 있듯이 양악하고 한약은 어쩔 수 없는 라이벌 관계 아닙니까? 그 선생님은 아프시면 그 병원에 가십니까? 양악. 병원은 갈 시간이 없어서 못 가고요. 네, 만약 아프시면 한의원을 가세요? 아니면 진짜 그냥 병원을 내방하시나요? 저는 둘 다 이용을 해요. 네, 왜냐면 분명히 어디가 아프다 했을 때 그 아픈 이유가 뼈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렇다면 엑스레이나 이런 현대의학에 의한 여러 가지 검사들을 해보시고 이상이 없다라는 걸 알고 그 다음을 접근하시는 것이 안전하고요. 한약이 무조건 모든 것에 옳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이고 상호 협조적인 게 저는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장점이 있고 여기만 해도 장점이 있는 물론이죠. 거다. 그리고 이제 학문을 공부를 시작하시려고 할 때 한의학을 공부하시려고 했던 굳이 이유가 있을까요? 약간 뭐 침 놓는 거를 즐겨 하시는 약간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던가 왜 그 친구의 치료를 도울 수 있는데 왜 한의학이었을까요? 저도 침을 무서워해요. 침 맞는 건 저도 무서워하는데 일단 사람 몸을 전체적으로 본다는 것이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았고요. 그냥 보통 어떤 양방에서 하는 거는 구분을 해서 아픈 부위를 점차적으로 이렇게 모아서 간다면 한의학은 아픈 부위를 전체적인 몸의 상태로 보고서 그거를 접근한다는 게 괜찮았고 또 침만 하나만 있어도 어느 정도의 불편함들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것도 저에게는 꽤 매력이 있었거든요. 여기서 혹시 그런 침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새롭게 뭐 개발된 침 종류도 생기고 막 그러던데. 우리 그거 한번 알아볼까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거 뭐 저희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뭐 이렇게 눌렀다 치면은 이거 하고 있으면 탱 하고 뭐가 자동으로 퉁퉁퉁 꽂는 침 기술들도 있고 그러던데. 굉장히 그거 뭐라 그러죠? 벌침도 있고 네. 대침도 있고 네. 뭐 종류 되게 많던데. 점점 이제 의술이 발달될수록 기술도 개발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약침이라 그래서 약물을 몸속으로 투여하는 그런 침들 중에 벌독을 이용한 거를 봉침이라고 하고요. 봉침. 예, 혹은 약재를 이제 증류를 해서 넣는 종류의 약침들도 있고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매선이라 그래서 매선? 예, 그러니까 특수하게 만들어진 실을 몸속에 넣어서 지속적인 근육의 완화를 위해서 치료하는 그런 침들도 있고요. 신기하다. 방법은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대침은요? 대침은 전부터 있어 왔던 건데 보통 이게 사람 몸의 깊이라는 게 팔 같은 경우는 뭐 깊어야 한 3, 4cm 정도지만 엉덩이 쪽 같은 경우는 깊으면 한 10여 cm 안쪽까지 침이 자극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런 대침들이 쓰이기도 하죠. 많이 씁니다. 대침이 효과가 좋나요? 필요에 따라서 대침만큼 효과가 많은 것도 없죠. 한 번도 안 맞아봤는데 맞아보셨어요 혹시? 대침이요? 거의 뭐 이불 꼬맬 때 쓸 것 같은 그 크기의 침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뭐 보기만 해도 무서워. 동의보감 보면 닭을 뭐 9번을 찔러서 살을 때까지 찔렀다는 말이 있는 그런 종류 중에 하나가 대침이죠. 그게 저는 이제 침을 찔렀을 때 당시에는 아프거나 이러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잠깐 이제 화장실 가려고 침 꽂힌 상태에서 거울을 보면 좀 많이 놀라거든요. 그 대롱대롱 매달리는 게 무섭고 관통한 것 같고 마치 폐전 전투병이 된 느낌으로 활에 꽂힌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게 몸에 하나하나 이 침을 놓는 이유는 혈을 뚫어주는 의미인 건가요? 한의학적으로 설명을 하면 어떤 혈의 소통, 그러니까 불통 즉 통이요, 통 즉 불통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기운이 잘 통하면 통증이 없고
기운이 막혀 있으면 통증이 생긴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기운을 소통시키는 의미로 침을 놓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즘은 또 그에 못지않게 어떤 근육의 경직이나 뭉쳐있는 근육을 이완하게 한 목적으로도 많이 쓰이는 게 침이고, 그건 일반 양방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저는 항상 또 궁금했던 게, 예전에 한의원인 가면은 이 침만 놓고 이렇게 진맥 딱 보고 침 놓고 이런 건데, 지금은 이제 모든 대부분의 한의원들이 전부 다 거의 다 이런 물리치료? 그렇죠. 그런 걸 하잖아요. 네. 이걸 왜 하게 된 거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일단은 그 물리치료의 이제 목적이 중요한데, 그냥 전체를 다 말하기보다는 일단 근육에 대한 부분, 대부분 이제 만성적인 통증이나 급성의 어떤 삐끗함이라든지 그런 통증으로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 물리치료라는 거는 그 근육의 어떤 경직을 좀 완화시켜서 근육을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목적으로 꽤 괜찮은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뭐 간섭파나 저주파나 혹은 뭐 고주파를 이용하기도 하고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근육의 어떤 긴장된 상태를 이완해 준다는 목적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선생님이 이제 한의사시고 어쨌든 간에 혈색을 보시고 손을 보시고 뭐 하면서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잖아요. 대략 환자가 아니더라도. 그러면서 친구들이랑 이렇게 모임했을 때, 야, 너 좀 거기 안 좋은 것 같은데 가봐 라고 해서 진짜 큰 병을 좀 고친 거나 약간 그거를 수습했던 적이 있나요?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보통 한약에서는 망문문절이라 그래서 어떤 얼굴의 색이라든지, 그렇죠. 예, 어떤 또 걸음걸이나 자세를 봐도 그분의 자세까지? 문제들을 알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 동기 중에 한 명이 허리 상태가 좀 말씀을 들어보니 약간 디스크의 소견들이 보여서 검사를 받게 해서, 물론 병원에서 치료를 했지만 치료를 받게 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야, 나 좀 뭐 오늘 왜 그런데 들어보니까 딱딱딱 허리 디스크 초기 가봐. 그래서 병원 치료를 받고. 네. 초기 이래서 병원 원장님 한두 분은 알고 있어야지 좋다니까요. 장수하기지. 그렇다고. 저도 그런가요? 뭐 녹화 끝나고 나서 뭐 혈색 한번 봐주시고 어디가 안 좋네요 얘기해 주세요. 바로 병원에 가게요. 네. 어느 병원으로? 가까운 병원으로. 양약으로 가까운 병원으로. 양약으로 가겠습니다. 예. 근데 되게 그런 쪽으로 양약 병원으로 바로 가라고 또 안내도 해주시고. 네. 일단 중요한 건 사람이 건강하게 중요한 거지, 양방이다 한방이다 이거는 도구일 뿐이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면 예를 들자면 이제 뭐 허리 디스크, 허리 조금 안 좋다. 아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람들은 바로 그럼 병원 가서 검사해보고 치료 받아라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어떤 분들이 한의원에 와야 될까요? 쉬운 말씀을 드리면 먼저 뭐 발목이 삐끗했다든지, 혹은 뭐 아침에 자고 났더니 목에 담이 걸려서 고개가 안 돌아간다든지, 혹은 휴일이라서 좀 넉넉히 잠을 자고 났는데 오히려 허리가 안 펴지고 구부정해지는 이런 분들은 일종의 담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런 분들은 한의원에서 치료가 꽤 괜찮은 빠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담이 뭔가요? 근데 솔직히. 쉬운 말씀을 설명드리면, 한약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습담이 여러 가지 설명이겠지만 그건 또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고, 쉬운 얘기는 근육의 경직 상태가 좀 강하다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어깨가 뻐근하거나 허리가 무지근하거나 이건 일상 다 가지고 있는 증상이지만, 그 정도가 너무 강해버리면 근육의 어떤 이완되는 힘이 많이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너무 강해진 상태가 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담은 주로 자고 난 다음에 많이 걸리나요? 그러기 쉬운 이유는 대부분 아침에 이제 심해지는 이유가 많은데요. 그 이유가 보통 근육이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낮에는 움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근육이 유연해지기가 상대적으로 쉬워요. 근데 자는 동안은 움직임이 적기 때문에 아침이라는 시간이 근육 입장에서는 제일 많이 굳어 있는 시간이고, 그래서 대부분 아침에 아픈 분들은 근육의 고장 때문에 생기는 통증이다라고 이해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근육 상태가 어떻게 보면 내 건강을 체크해주는 체크리스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게 볼 수 있죠. 목이나 허리나 어깨가 아침에 유독 더 안 움직여지고 뻐근하다면 통증은 관절부에서 나타나지만 그 원인은 근육에 대한 부분으로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어쨌든 간에 병원을 내원해주는 환자들이 그래도 7, 80% 거의 뭐 대부분이 그래도 통증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담이든 허리가 아프든. 그럼 통증을 유발함이 있어도 우리가 평소에 이 통증 유발하는 거를 막을 수 있는 이 나쁜 생활 습관 같은 거 고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허리만 먼저 예를 든다면
직장인들은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네. 그럼 몸이 지금 같은 경우도 무릎이 엉덩이보다 내려가 있으면 그리고 컴퓨터를 하게 되면 당연히 몸이 앞으로 기웁니다. 그런 경우에 상체의 무게가 둔근이라고 하는 엉덩이 근육 쪽에 집중돼요. 근데 이런 근육의 경직이 심해지면 허리가 되게 뻐근해지거든요. 한참 앉아있다 일어날 때 바로 안 펴지는 느낌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무게중심이죠. 엉덩이보다 무릎이 약간 올라올 수 있도록 발판 같은 걸 만들어서 살짝 무릎만 올라와도 무게중심이 뒤로 가기 때문에 엉덩이 힘을 이런 느낌으로 해라. 약간만 너무 높고요. 조금만 내려가요. 지금 완전 기대시는데요? 개그맨이시니까. 아니 근데 약간만 높이면은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도 자세가- 몸은 앞으로 기울겠지만 덜 기울게만 할 수 있어도 경직을 좀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 어깨 같은 경우도 대부분 핸드폰이죠. 저 진짜 어깨 아픈 거는 뭐 지금 한 20년 핸드폰 동안. 때문에 이거 핸드폰 그러니까 전부터 핸드폰의 아파서. 무게가 아니라 팔 자체의 무게가 목과 어깨에 실린다는 게 사실은 더 통증을 야기하거든요. 목도 담이 오는 경우도 핸드폰도 많이 있고요. 근데 이것 어떻게 때문인가? 잘 그러니까 높여야 되는데 이렇게 높이고 있으면 이 팔 자체의 무게가 어깨에 실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럼 핸드폰을 그럼 이렇게 손에 들지 말고 거치대에 놔야 되나? 그럴 수 있으면 그게 더 몸을 위해서는 낫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뭐 가정에서는 이제 침대에서 뭐 누워서 잘 때 하고 뭐 거치대를 이렇게 사용하면서 해야지. 그렇게 하는 게 몸을 위해서는 좋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이거는 굉장히 공감이 가는 게 저도 이제 컴퓨터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하다가 너무 불편해가지고 아예 의자에 제가 다리를 이렇게 올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무릎이 분명히 올라가잖아요.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네. 대로. 그래서 살짝 뒤로 젖혀지는 자세를 취함으로써 이 불편함을 조금 호소한다고 해야 되나 내 몸이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제 라이프 스타일이었습니다. 네, 너무 이게 집중해주지 말아주시고. 그리고 저는 참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자세 이렇게 얘기하면서 앉을 때 다리 꼬지 마라. 그런 얘기, 그게 자세에 안 좋다.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네. 다리를 꾼다는 거는 일시적으로는 이제 무릎이 올라온다는 면에서는 허리에 편하지만 문제는 무릎을 감싸고 있는 근육들의 피로감이 일단 많이 커지고요. 또 다리를 꾼다는 것 자체가 고관절의 어떤 각도를 좀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에 또 골반의 어떤 부하도 걸리는 부분이라 다리를 꾼다라는 건 사실 만만치 않게 또 부담이 되는 그렇게 거죠.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라는 거죠? 네, 아닙니다. 다리를 꼬면 허리가 틀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저가 진짜 다리를 많이 꼬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너무 많이 꼬다 보니까 이러면 오른쪽으로 틀어지겠지 하고 다음에 앉았을 때는 이렇게 해서 이제 바꿔 교차 꼬는 식으로 하는데 그래도 안 좋겠죠? 그러니까 다리를 꼰다는 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무릎을 좀 올리겠다는 의지인 거고 무릎을 올림으로써 이 둔근의 부하를 적게 걸린다는 면이기 때문에 다리를 꼬면 분명히 허리는 편해요. 근데 한쪽으로 너무 올리기 때문에 골반의 틀어짐을 만들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일면이 있죠. 허리는 좋은데 골반이 골반이 또 안 좋아질 수 있구나. 네. 그러네요. 그래서 사실 뭐 허리를 살리고 골반을 골반은- 죽이겠습니다. 예, 어쩔 수 없이 이게 남자이기 때문에 허리를 살리는 쪽으로 전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저는 아무래도 애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의원에 학부모분들이 굉장히 많이 가시거든요. 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그 총명탕. 집중력하고 머리 좋아지고 막 그런 거에서 꼭 먹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한 번만 먹이는 게 아니라 애들이 이제 크잖아요. 뭐 초, 중, 고, 고등학교도 1, 2, 3 계속 가잖아요. 그래서 계속 시험 칠 때마다 먹이고 주변에 이제 어머니들, 엄마들 그렇게 하시거든요. 이게 총명탕이 뭔가요? 기본적으로 이름도 되게 다양하긴 하던데. 이름은 사실 뭐 약재를 가감함에 따라 이름은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으로 원지, 석창포, 백복신이라는 세 가지의 처방으로 구성된 건데요. 결국 중요한 거는 수험생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하면서 많이 신경을 집중해야 되고 그로 인해서 기운이 많이 위로 올라가게 되고 그럼 머리에 걸리는 열감들 때문에 집중력이 오히려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뭐 한약에서는 이제 심장과 간의 열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기능이 좀 항진돼 생기는 과부하라고 이해하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운들을 좀 내려줌으로써 집중할 수 있도록 또 마음도 좀 편하게 해줄 수 있어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분명히 됩니다. 집중력을 좋게 만들어지나요? 정말 머리가 좋아지는 건 아닌가 보네요. 예, 그건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머리 좋아지는 거 아니고 그냥 집중력. 근데 혹시
자녀분 계시죠? 네. 자녀분은 굉장한 그 자세 교정을 많이 받겠네요. 컴퓨터 하고 쓰면 어허 허리 펴, 어허 다리, 어허 골반 틀어져, 어허. 자녀를 이기는 부모는 없잖아요. 어. 네, 저 같은 경우는 밤마다 또 잘 때라도 이제 마사지를 전체적으로 해주기도 하고 또 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약을 데려서 먹이면서 좀 건강에 도움되도록 계속 약을 좀 먹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친후배 중에 하나는 그 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유전적인 요소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저도 키가 작기 때문에 저희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키 문제로 뭐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제 친후배가 부모님들이 다 키가 작아요. 보통 부모님들 키가 작으면 자식도 작고 크면 크고 유전적 요소가 반드시 있잖아요. 네, 물론이죠. 그런데 부모님들이 키가 작은데 키가 큰 부분들이 있어, 아이들이. 근데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의원 가서 그 성장기 한약을 많이 키 크는 한약을 많이 먹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뭔가요? 그러니까 쉽게 선생님 당황하셨네요. 네, 저도 아니, 궁금하네요. 잘못 설명을 드리면 지금 예. 잘못 설명을 드린다고요?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물론 도움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저도 그렇게 만들어드린 케이스도 있으니까. 근데 누구나 무조건 큰다라고 말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보통 부모님 키의 평균의 플러스 마이너스 13cm 정도가 자녀가 클 수 있는 키라고 해요. 아, 13cm요? 예. 저 같은 경우가 저희 부모님의 평균이 160cm거든요. 저는 172까지는 갔으니 많이 간 건데 문제는 이제 아이들을 많이 진료하면서 보면 키가 못 크는 원인이 뭘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이유가 없이 크지는 못할 거고 그렇다고 무조건 뭐 줄넘기 한다고 다 크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런 아이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어떤 소화 기능이 많이 좀 약해져 있다거나 아니면 예민함이 너무 많아서 손발에 땀이 나면서 긴장을 잘하는 아이들이라든지 아니면 수면이 좀 불량한 아이들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은 그런 부분 때문에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아무래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의 도움으로 소화 기능이라든지 어떤 심적인 안정 상태라든지 수면에 대한 부분을 좀 개선시켜주면 아이들은 알아서 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시키면 키가 크더라고요. 이거 진짜 처음 들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3. 사실 근데 이거 케바케인 게 저는 어릴 때 라면만 먹고 제 친구는 키 크겠다고 우유에다 멸치 먹었는데 저는 180이고 그 지금 172입니다. 네, 의미가 없어요. 예. 제가 갑자기 또 생각이 났는데요. 이 질문을 사실은 저희 그 초등학교 동창 모임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서 오늘 만나면 꼭 이 질문을 물어봐 달라고 하는 질문을 하나 받아왔어요. 내용이 뭐냐면 그 요즘 이제 아이들 성장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예전에 비해서. 빠르다 보니까 발육이 빠르다 보니까 이제 이 호르몬도 그렇게 돼서 특히 여자아이들 사춘기가 빨리 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중학생부터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어떤 경우는 4학년 이때 이제 초경을 시작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의원을 가는 이유 중에 많은 엄마들은 이 초경을 늦추기 위해서 늦추는 한약을 먹이려고 많이 가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요? 주변에 제 친구들, 후배들 굉장히 많이 갔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걸 먹여도 되나 이런 걱정도 들고. 기본적으로 참 그거는 좀 쉽지 않은 얘기이기는 해요. 한 장을 먹어서 무조건 초경이 늦춰진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사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그러니까 초경이 빨라지는 이유들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고 어떤 음식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 좀 심장이나 간에 열이 많다는 표현을 쓰는데 좀 많이 예민함이 많은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호르몬의 어떤 분비들이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좀 심리적인 안정감을 준다든지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네네. 제가 이제 컴퓨터도 많이 하고 골프도 많이 요즘 막 치면서 허리도 안 좋고 골반도 안 좋고 그래요. 근데 그런다고 매번 뭐 병원을 내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일반인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이 통증을 개선할 수 있는 뭐 신체 부위별 운동법 같은 거 있으면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예, 운동법도 중요하고요. 근데 어떤 근육을 경직된 근육을 풀 수 있는 몇 개의 근육들이 존재해요. 허리 같은 경우는 엉덩이 근육이라든지 무릎 같은 경우는 이 다리, 대퇴라고 하는 이런 근육들만 조금 이완시킬 수 있어도 통증은 많이 개선될 수 있고요.
예, 그럼으로써 집에서도 자가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저희가 원래 이 정도 시간에는 항상 하는 신조 퀴즈가 그렇죠. 있는데, 예. 자, 오늘은 제 생각인데요. 오늘은 신조 퀴즈 대신에 현기 씨가 되게 멀쩡해 보이시고 이런데 생각보다 몸이 또 불편하실 때가 있는 관계로 현기 씨를 위해서 특별히 오늘 선생님을 모시고 어떻게 몸이 안 좋은지, 이걸 어떻게 생활 속에서 집에서 쉽게 풀 수 있는지 한번 또 시범을 보여주는 그런 시간을 대신 가져보면 어떨까요? 가능하시겠습니까? 아유, 물론이죠. 잘 부탁드립니다. 예, 잘 치료해드리겠습니다. 침 놓는 것 네, 빼고는 치료의 다 시간으로. 하세요. 예. 모르게 놔드릴게요. 네, 그럼 두 분 준비해 주시고 한번 보여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어깨랑 허리랑 무릎이 아프신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또 어르신들이 그래서 그런 증상들을 개선시킬 수 있는 이완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용어를 쓰기보단 위치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집에서 혼자 하시기 편하기 때문에 먼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보통 어깨가 아픈 분들 같은 경우는 팔을 올리기가 힘들어 하시거나 팔을 이렇게 뒤로 돌리기를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영향을 미치는 근육들은 앞쪽에서는 요 상완이라고 하는데 윗팔에 요 연결된 요 근육 잠깐 돌아 놓으시면 뒤쪽 같은 경우는 요 삼각형의 뼈를 견갑골이라고 하는데요. 이 팔이 뼈에 연결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연결된 요 부분과 또 요런 부분들의 어떤 근육의 긴장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보통 아프다고 말씀하시면 잠깐 앞으로 둘까요? 요런 근육들 여기서 통증을 많이 느끼는데요. 이런 근육들을 좀 가볍게 누른다거나 아니면 500ml 페트병에 물을 담아서 가볍게 툭툭툭 쳐주는 것만 많이 하셔도 근육은 많이 이완되고 또 뒤쪽도 마찬가지로 하시면 근육은 많이 풀리는 데 도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대한 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허리는 한참 앉아있다 일어나려면 허리를 아파하거나 혹은 다리가 저리거나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안 펴져서 엉거주춤하게 움직이는 분들 계시는데 그런 분들 잘 살펴보면 잠깐 요 뒤쪽에 척추가 있고 여기 골반이 있는데 이 골반 밑에 있는 둔근이라고 하죠. 엉덩이 근육에 어떤 경직으로 인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근육을 눌러주시거나 아니면 마사지볼이라는 공을 놓고 바닥에 눌리게끔 해서 이런 근육들이 이완되면 허리 통증도 많이 개선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릎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잠깐 스쿼트 자세로 잠깐만 굽혀주세요. 예. 지금 같은 경우 무릎을 보면 이 바깥쪽에 있는 근육과 안쪽에 있는 근육들이 무릎의 통증에 많이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일어나시면 됩니다. 실제로 환자분 중에 무릎 관절을 수술하신 분들도 이런 근육 또 안쪽에 있는 근육 눌렀을 때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근육을 많이 눌러주거나 아까 말한 페트병으로 물을 채워서 많이 두드려 주시고 하면 무릎이 많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집에서 TV 볼 때라든지 쉬실 때 하시면 많이 도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네, 오늘 가을 특집, 네,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몸부터 만들자. 편에 이제 조승필 한의사 원장님 모시고 즐겁고 알찬 시간 가졌는데요. 오늘 첫 출연하신 소감을 한번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저에게는 되게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예. 아프신 분들이 집에서 혼자 치료하면서 혹은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서 안 아파질 수 있다면 이 시간이 되게 보람 있는 시간이 됐을 것 같습니다.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출연해주셔서. 선생님이 하신 거예요. 예. 네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예. 자, 어쨌든 오늘 참 뭐 많은 얘기를 들었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또 다음 주에 선생님 모셔가지고 또 다른 재미난 이야기를 또 우린 들어봐야 되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음 주에도 꼭 시청해 주시고요. 오늘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올리면서 이 자리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저희 문화야 놀자 다 같이 손 흔드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문화야 놀자. 놀자.